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요? 네, 아주 특별한 책 오늘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명화에 숨겨진 철학자의 시선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를 압니다. 네. 6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꼬박 6년이죠. 6년 동안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너 일요일은 책과 함께가 바로 끝나면 그 다음 순서가 생활 속의 인문학인데요. 이 생활 속의 인문학에 출연하고 있는 인문학자 이호건 씨의 신작 그렇죠. 인문 교양서입니다. 오늘 이 책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네. 매주 일요일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호건 작가. 오늘은 뭐 저자로 만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소개할 때 간혹 이 저자를 어떻게 소개해야 가장 적절할까 이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또 어떤 직업적 전형성에 갇혀 있지 않는 분들도 사실 소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이호건 선생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학 분야의 또 전문가신데 집필해온 여러 주요 저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문학과 철학 도서들이거든요. 네. 또 인문학과 철학이지만 뭐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서 철학과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을 인문학자라고 뭐 해도 되기는 할 텐데 또 이분의 주 활동 무대가 대학 강단이 아니니까 또 인문학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도 뭐 썩 적당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 6년간 매주 이렇게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뵈면서 이호건 씨를 파악하고 고민한 결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교양주의자. 일상교양주의자. 이렇게 명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일상 모든 시간 또 모든 국면에서 인문학적 교양의 차원에서 뭔가를 성찰하고 사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하고 이것을 이제 대중들과 나누고 계시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이분의 일이라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일상교양주의자가 쓴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이호건이라는 저자의 독특한 위상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담아내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 그대로 그림을 소재로 해서 철학적 통찰력을 얻고 또 이러한 흥미로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단련하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일단 말은 꺼내는데 이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야말로 언제 불안하지 않은 적은 있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의 싸움이야말로 인류의 어떤 숙명, 인류의 본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늘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불안,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또 해소하기도 했고 또 후대의 과학과 의학이 해내지 못하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선사해 온 그런 기능을 예술은 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명화를 철학적 측면에서 해설하는 그런 단순한 구성의 뭐 어떤 그림 해석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에 대한 해설은 있는데 중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인생,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고갱이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그 그림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그 대목을 박노원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면 그럴까요? 듣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1897년에 최후의 대작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그렸습니다.
높이 139.1cm에 길이가 무려 374.6cm에 달하는 큰 화폭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파노라마 사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과 우측 끝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간엔 한 젊은이가 나무 열매를 따는 장면 등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 속 장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사를 곳곳에 빼곡하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문의 제목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모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찬히 그림을 한번 음미해 보시죠. 어떤가요? 그림 속 주인공의 인생은 밝고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암울하고 슬퍼 보이나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렬한 색채의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유독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조에 거친 질감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던 타히티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으니 전반적인 삶은 고독과 우울증으로 점철되었던 화가 자신의 삶을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편안한 문체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명화 해설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네. 되죠. 하지만 미술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좀 그러한 차원에서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고갱이 느낀 바로 인생의 길이 인생의 길이를 바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 고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곧바로 이번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네.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여인의 세 단계라는 작품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그림 한 복판에 오밀조밀하게 그 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갓난아기,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늙어가는 한 여인의 생애를 이 화폭 하나에 그렸다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배치된 세 여인을 보고 있으면 클림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는 것. 그러니까 고갱은 거의 4m에 가까운 그 길이로서 대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요. 그 인생의 네. 어떤 길이 이런 네. 것들을 가늠했다라면 클림트는 아주 세 사람을 그 등장인물들을 좁혀서 예.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긴 한데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이 시간 감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펼치고 나서 저자는 철학적인, 그러니까 즉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째서 이렇게 모두 다른 속도로 흘러갈까라는 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바로 또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이 고전 속 문장을 빌려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살고 있는 시간이 짧다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참다운 인생을 맛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는 순간과 태어나는 순간과의 사이가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다. 그 여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건 정말 좀 적어놓고 싶은 그런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고갱으로부터 시작한 예. 이야기는 이렇게 클림트를 거치고 장자크 루소를 관통하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요. 저자는 바로 이런 전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생을 얼마나 밀도 있게 보내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미술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다이자 미술관에서 인생을 만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면요. 뭐 이런 주제 이외에도 가령 우리 현대인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쉬어도 지치는 그러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또 그림으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쓰고 그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살지만 또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울 수 없는 이런 어떤 정신적 정황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들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림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서로 사유해보는 이런 과정들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철학자의 생각과 사상을 찾아서 이 우리 일상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명쾌하고도 뭔가 깊이가 있는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이런 면들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과 철학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진 17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 우리의 삶의 본질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미술관 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호건 작가의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였고요.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